누구나 임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럴싸한 직함과 넉넉한 월급, 그리고 안정된 삶을 떠올리죠. 하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은퇴를 맞이하는 순간 그 낭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로 바뀌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은 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사람이 겪는 은퇴는 조금 다릅니다. 인생의 절정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 심리적 부담, 사회적 역할 상실감, 그리고 막막한 경제 상황까지 이 모든 게 얽혀서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죠. 오늘은 실제 사례와 전문가의 시각을 담아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 임원직을 내려놓은 김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님은 월 천월 1,000만 원 이상 임원으로 20년 넘게 일해왔죠. 안정적인 자리와 고소득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은퇴가 다가오면서 김 부장님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 모았나?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이 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김 부장님은 은퇴 준비에 서두르지 않았고 정작 막상 일을 그만두니 일상의 공허함과 사회적 고립감을 겪었습니다. 특히 매일 부하 직원들과 소통하며 어떤 존재감이 사라지자 우울감도 심해졌죠. 이 경험은 우리에게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62세에 은퇴한 이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평생 사업가로 활동하다가 최근 대기업 임원에서 은퇴를 맞이했어요. 그는 일찍부터 재무 설계를 철저히 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은 시간 활용이었어요.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은퇴 후에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기만 했죠.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했지만 금세 지루함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장님은 결국 새로운 목적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작은 창업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은퇴 후에도 나의 가치가 계속된다는 느낌을 되찾았고 삶의 만족감도 높아졌습니다. 이 사장님의 이야기는 은퇴 준비에서 재무만큼이나 자아실현과 사회적 역할 찾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걸 놓치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 사례는 55세의 임원직을 내려놓은 박 이사님입니다. 박 이사님은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은퇴했지만 사실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는 퇴직금을 주식 투자에 몰아넣었지만 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받고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박 이사님은 은퇴 후 경제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평소 대인관계도 제한적이었던 탓에 외로움과 소외감까지 겪었죠. 그는 결국 전문가, 상담과 가족의 도움으로 서서히 마음을 다잡아가고 있지만 이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 심리적 위험을 동시에 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이 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은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먼저, 경제적 준비는 은퇴를 앞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부분입니다. 예상 생활비와 건강관리 비용, 예상치 못한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연간 생활비의 최소 25배 이상은 준비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9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죠. 물론 개인 상황마다 달라지지만 이 정도 규모가 은퇴 후 생활 안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쌓아온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오는 공허함, 무기력감, 우울증은 은퇴자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심리 상담, 명상, 새로운 취미 개발, 규칙적인 운동 등이 큰 도움이 되죠. 또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정신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새로 찾는 것도 중요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봉사활동, 강연, 재능기부, 혹은 소규모 창업 등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가능한 조기에 시작하는 게 최고입니다. 50대 중후반부터 준비해도 빠른 편이지만 40대, 30대부터도 자기만의 노후 설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위기 상황을 줄일 수 있죠. 월천 임원 자리 내려놓고 은퇴 후 그는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처럼 철저한 준비와 새로운 삶에 대한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맞이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서 막막함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인생 2막을 어떻게 그려 나갈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감정과 고민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앞서 이야기한 대기업 임원들의 은퇴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팁과 수치를 포함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은퇴 준비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경제적 안정, 심리적 적응, 사회적 연결이에요. 하나씩 현실적인 팁과 사례를 곁들여 풀어볼게요. 1. 경제적 안정. 내 생활비는 과연 얼마나 들까? 많은 분들이 퇴직 전까지는 돈이 있으면 쓰면 된다는 식으로 생활하시다가 은퇴 직전이 돼서야 진짜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실제 계산 사례. 예를 들어 60대 부부 기준으로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250만 30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경조사비, 여행비 등을 합하면 현실적으로 350만 400만 원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안전하죠. 즉 연간 약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이 약 6,070만 원, 많이 받는 경우도 120만 150만 원 수준이니까요. 퇴직연금과 개인 자산에서 나머지를 충당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조회해 두세요. 퇴직연금 DBDC IRP 수익률과 예상 수령액도 매년 점검해 수익률이 낮다면 운용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생활비 계산 시 최소 생활비가 아닌 적정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심리적 적응. 내가 누구였는지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가 중요. 대기업 임원 출신 어시 58세는 은퇴 후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500명 직원에게 지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상실감이었죠. 전문가 인사이트.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특히 조직 내 지위가 높았을수록 더 크게 겪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빠르게 찾는 일이에요. 실제 극복 사례. 비전문님 62세은 은퇴 직후 대기업 퇴직자 모임에서 재능기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료 강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과 협약해 정식 강사로 활동하게 됐고 지금은 월 150만 200만 원의 강의료를 벌며 자존감과 소득을 동시에 챙기고 있죠. 실용 팁. 은퇴 전 강의 코칭 자문 등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미리 탐색해 보세요. 은퇴자, 커뮤니티, 지역 평생학습관, 50플러스 센터 등에서 무료 강의나 워크숍을 진행해 경험치를 쌓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사회적 연결. 돈보다 중요한 노후 자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돈이 부족해도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며 살면 심리적 회복력이 강해지지만 고립되면 건강과 재정 모두 빠르게 무너지게 되죠. 사례. C 전무님 61세은 은퇴 후 1년간 혼자 골프 연습장만 다니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대인관계가 끊기자 우울증이 찾아왔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죠. 이후 그는 동네 자원봉사단에 가입해 매주 반찬 배달 봉사를 다니면서 오랜만에 사회의 일부가 된 느낌이라며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최소 주 23회 이상 외부 사람을 만나도록 생활 패턴을 짜세요.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종교 모임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소속감 유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감과 소비 충동이 커진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충동 소비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의 3대 주의사항. 주식 몰빵 금지. 은퇴 후 퇴직금을 고위험 자산에 몰아넣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수익률은커녕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노후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체 자산의 1020%만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정적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곳에 배분하세요. 부동산 황금성 점검. 은퇴 자산 중 다수가 부동산에 묶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에 20억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생활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금 흐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건강관리 비용 사전 반영. 60대 이후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약 400만 500만 원 수준인데 중대 질병이 생기면 수천만 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간병보험, 요양보험 등을 반드시 점검해 두세요. 마무리 현실 조언. 은퇴 후 삶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돈, 건강, 사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 하나요?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무엇 하나요? 사회적 연결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사람만 있으면 무엇 하나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이 없으면 그 관계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노후 설계를 위한 공부와 점검을 실천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